겁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겁재를 통변으로 말하면 호형, 호재, 동업자, 채무자, 의형제, 보증인, 양복, 희생, 책임, 경쟁자, 반대하는 사람, 또는 용맹무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승부사, 극단적이다, 단체를 결성한다, 조직적이다, 권력적이다, 독단적인 면도 있다. 상호관계를 얘기하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존심이 세다. 이런 굉장히 많은 겁재에 대한 통변 용어가 많습니다. 또는 기부금, 권리금, 동창회, 단체의 장, 명예회장, 또는 향후회장, 민족주의자, 단체, 충성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겁재가 또 이제 도망가다, 또는 탈출하다, 야반도주, 낙향, 망명, 이산가족, 전쟁, 투쟁의식, 모험심, 낭비벽, 유흥, 오락 이런 의미로 이제 겁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겁재를 간단히 다시 한번 그 성격이 첫 번째로는 겁재는 분탈, 빼앗는다, 분탈성 이렇게 겁재의 성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쩐지 이제 친구처럼 도와줄 것 같은 친구로 다가와서 어떻게 결국은 내 소유물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힘이나 또는 꾀를 내서 전략으로 탈취해가는 모습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겁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는 먼저 이렇게 만남으로 결합하고 동료 또는 동지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일간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거를 일간에게 겁재가 으르다, 이렇게 위협하다 또는 선동을 한다. 그리고는 결국은 겁재는 빼앗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앗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결별, 이별, 분가, 좋게 말하면 독립 또는 이탈, 집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분산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이 겁재는 이제 내 뜻이 안 통하는구나, 내 전략이 안 통하다, 내 의견이나 내 명령이 거부된다. 그러면 겁재들은 이제 떠나는 그런 과감하게 떠나는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내 편이 아니거나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잘라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결합, 겁탈 이런 말도 있고 빼앗다 또는 도망가다, 분가, 독립, 이탈, 덜어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겁재의 또 하나의 성격은 의리나 희생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범죄로부터 그 사람을, 민간인을 보호하는 경찰, 겁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주는 군인,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의사, 이런 분들 다 겁재를 위한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또는 검찰, 이런 어떤 강제적인 집행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야에서 이제 겁재가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겁재는 이제 물질보다는 의리와 명분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겁재이니까 사회가 위험한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겁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겁재가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민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일간이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자기 그 처지에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제 입은 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주에서 관살까지 있다. 그래서 관살이 겁재를 제하면 그 사람은 약간 성인군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주 공명정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겁재의 그 겁탈 작용을 이제 견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이제 수호자,
직분에 충실하고, 여기서는 이제 정관이 없을 경우이고, 정관이 있으면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는 청렴결백한 그런 충인이 돼서 나라를,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정관이 있어서 겁재를 제하면 그 일간이 형제간에 희생을 하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에 관살이 있으면 겁재가 이제 구하다,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이렇게 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겁재는 단체를 결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겁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이끄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힘과 의리를 중시하고 충성, 맹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 의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겁재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주에 겁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가는 목적의식이나 수호의식을 가지고 이제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타인을 위한 그런 조직을 결성해서 활동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모임이 많고, 그러니 이제 자주 외출을 하고 일요일에도 모임에 나가고 이러니까 가정적으로는 조금 소홀하게 되는 그래서 가족의 원망을 듣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단체의 장, 명예회장, 동창회장, 제향군인회, 해병대, 조기축구, 이렇게 운동이나 취미를 위한 모임, 이런 것들의 모임을 많이 결성해서 밖으로 나가는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겁재의 성격 중에 무모한 경제관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이 나가요. 겁재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겁재가 있으면 일간이 이제 단체를 위한 기부금이나 부모 형제를 위한 인연에 의한 지출금, 동료나 친구를 대신하는 그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지만 겁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투기나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횡재수를 바라고 이렇게 투기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승부욕이 강해서 겁재가 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단은 무모하게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관념에서 무모하게 고집을 부려서 못 먹어도 고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 겁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는 이렇게 속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항상 속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경쟁에 참여하고, 그래서 스스로 힘들게 합니다. 또 겁재가 있으면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적인 그런 영양가가 없는 곳에서도 이제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 밥값도 항상 먼저 내야 되는 게 겁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겁재는 이렇게 막 영양가 없는 일에도 항상 돈을 먼저 내고, 돈 내는데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요. 근데 자기의 그런 성향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특별히 안 그래도 되는데,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쏜다는 그런 기마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파 성향을 겁재가 가지고 있고요. 막 구차스러워서 돈 안 내려고 구두끈을 길게 매면서 주저주저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데도 부지런해서 또 이것이 약간의 영웅심리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또는 확장하고 싶은 그런 성향 때문에 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 심리 같은 것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늘 돈이 모자란 게 겁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겁재라는 것은 능력 있는 경쟁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주변에 월등한 겁재,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있습니다. 재성은 재주나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겁재라는 말은 능력 있는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나에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비견이고요.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이면서 나보다 항상 뛰어난 경쟁자가 겁재의 뜻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옆에 있으니까 항상 겁재의 심리 속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잠재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재는 이제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환경 밖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겁재잖아요. 그래서 비견은 가족, 친지라면 겁재는 사회적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겁재를 이기려면 겁재의 단점을 알아서 내가 공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항상 능력 있는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내 주변에 있으니 내가 나와 남을 항상 비교하게 돼서 남보다 더 나아지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는 하루에 14시간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부지런하고 우월한 겁재를 그 사람이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견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뭐 같은 사람이랑 늘 함께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막 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견은 어떻게 생각하면 겁재보다 출발점은 비견이 더 좋아요. 그래서 비견이 겁재보다 빨리 성공을 하지만 길게 보면 겁재가 나중에는 더 성공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겁재의 통변 중에 겁재가 있으면 부지런해야 한다, 다재다능해야 한다, 또한 겁재는 리더십이 있다, 겁재는 나중에 부자가 된다, 결단력이 있다, 겁재는 누군가를 지키는 수호자가 돼야 한다, 겁재는 왕성한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 행동력이 뛰어나다, 사회적인 학습력이 뛰어나다라고 겁재를 통변을 합니다. 마지막은 약간 제가 좀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비견과 겁재가 모두 이제 단체성을 지녔어요. 그러면 이제 비견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해서 전체 속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비견은. 근데 겁재는 단체성이 있고 단체를 결성하고 그렇지만 항상 뛰어난 사람, 두드러진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비견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 겁재는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항상 강한 자존심, 그 다음에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어떨 때는 아주 매정하고 냉혹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겁재는 남이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성향을 전혀 드러내지도 않으니까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겁재는 맺고 끊음이 지나치게 이렇게 분명해서 타인에게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그런 두려움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나 지도자 자질이 뛰어나고 무슨 일이든 결단성 있게 행동하는 거는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의 장점이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이제 항상 경쟁적인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중성이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